자, 지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어요라고 하는 한 운전자의 사연입니다. 이 지인 집에 아마 빌라였나 봅니다. 빌라 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다 차를 잘 대놓고 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인 집에 들어갔다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나와서 봤더니 내 차가 아까 주차시켜놨던 내 차가 저렇게 됐대요. 뭐가 막 앞에 본네트가 막 마구 찌그러져 있어요. 차가 그냥 유리창도 깨져 있네. 놀란 차주가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의문의 남성이 이제 자신의 차를 무언가로 내려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뭘로 내려쳐요? 네, 충격적이게도 그게 벽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벽돌 테러를 당한 겁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지금 모르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벽돌로 차량을 이제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습니다. 야. 차량의 보닛을 저렇게 내리치다가요. 이제는 저 벽돌을 들고 유리창으로 가서 유리창도 내리칩니다. 야, 좀 말리지도 못하겠네. 좀 무서워서. 이 차량과 무슨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는 일이 있었던 듯이 아주 힘을 주고 강하게 내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남의 차에 왜 저러는 겁니까?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도 없이. 네, 남성과 차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주차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도 없는 것이 이 차주가 주차도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당시에 취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일면식도 없는 차주의 생판 처음 보는 차를 저렇게 부수어 버린 겁니다. 저 수리비 꽤 나왔을 것 같은데. 수리비 32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배상이거든요. 네. 지금 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잖아요. 물론 저렇게 된다고 하면 형사처벌로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또 뭐 배상 책임도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차주가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배상해줄 320만 원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집행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 뭐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서 물론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차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벌금을 내든 뭐 집행유예를 선고받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뭐 보험회사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자차 보험에 가입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이겠지만 보험 처리를 하고 나서 보험사에서 이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증이 되지는 않지만 몇 년 동안 할인이 유예가 될 여지는 있거든요. 손해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예.